네, 거기 부분 집합의 개수부터 정리를 좀 더 할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조합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조합이랑 기본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합에서 일단 이 기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순서쌍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조합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집합스럽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거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 4, 5예요. 그죠? 1, 2, 3, 4, 5라고 치면은 우리가 요거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전체를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지? 그게 얼마였냐면은 2의 5제곱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2의 5제곱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공집합 한 개랑, 그지?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 5개랑 원소가 2개짜리인 거 10개랑 3개짜리인 거 10개랑 4개짜리인 거 5개랑 5개짜리인 거 1개랑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해가지고 2의 5제곱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던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럼 여기 1, 5, 10, 15, 1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1 자체는 사실상 5개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일단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5C1은 결국에는 5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5개 중에 2개 뽑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을 이렇게 쫙 다 더했더니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된다고? 2의 5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다 더한 거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공식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 그지?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n개짜리인 거, 그지?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의 개수를 싹 다 더한 거니까 얘도 지금 NC0부터 시작해서 NC1 쭉 가서 NCn까지 기본적으로 다 더하게 되면 반드시 2의 n제곱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도 그냥 상식적으로 같이 알아두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제대로 쓴 거 맞니 지금?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3개가 이제 쭉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총 몇 개가 있을 거냐면은 OC 3개만큼 있을 거란 얘기야. 그지? OC 3개만큼 있을 거야. 이 5개 중에서 지금 원소의 개수를 3개를 뽑아낸 거니까 OC 3개만큼의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각 원소들을 다 더하자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맞죠?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지.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돼. 그지?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이 등장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 거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 1을 기준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여기 2개만 더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4C 2개만큼 존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1을 제외한 이 4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 1이 몇 번 나온다? 1은 몇 번 등장한다? 요 사이에서 4C 2번 등장한다. 그러면 2도 그렇다, 3도 그렇다, 4도 그렇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다 동일한 개수만큼 나오는데 몇 번 등장한다고? 4C 2개만큼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뭐랄까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무엇 순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무엇 순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A랑 B의 순서로 나온다. 이 말은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이웃한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웃한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시겠죠? 이거를 막 배열해야 돼요. 이거를 배열해야 되는데 반드시 A랑 B를 비교했을 때는 A가 B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대.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거를 보통 표현할 때 이제 문제에서 A, B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뭐 이런 거야. A, B가 꼭 연달아서 나올 필요는 없고 A가 앞에 아무튼 B는 A보단 뒤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A, B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은 어차피 A랑 B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A랑 B는 상대적으로 앞에 A가 있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뒤에 B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A랑 B를 둘 다 X라는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치환해서 A, B, C, D, E가 아니고 X, X, C, D, E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5자리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기준은 누가 될까? X가 되겠지. X를 먼저 잘 여기다 넣어놔야 나머지를 또 배열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X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럼 X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X잖아. 지금 이렇게 치환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순서는 중요치 않아. 그래서 그냥 5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 X, X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쳐요. 그럼 남은 3자리에 C, D, E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이 앞에 있는 X가 무조건 A여야 되고 뒤에 있는 X가 무조건 B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X랑 X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방법의 수가 그냥 한 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도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막 들어가요. 문제마다 이제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좀 추려놓은 거예요. 일단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할 줄 알아야겠죠? 그냥 함수의 개수,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대응 관계로서 여기 원소가 누구누구누구가 있고 누구누구누구가 있을 때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일단은 구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1대1 함수 개수 구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 그 다음에 감소함수 개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자주 등장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다가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이런 거의 개수.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일단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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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니까 5의 4제곱입니다. 그죠? 5의 4제곱개만큼 함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2번으로 갈게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결국에 여기 4개니까 서로 다른 4개로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면 돼요.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5p4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세 번째, 증가함수를 얘기해 볼게요. 증가함수는 결국에는 여기가 원소가 4개고요. 여기서도 원소가 4개가 필요하죠. 증가를 하려면. 그지? 하나당 하나씩 매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5개 중에 4개를 뽑습니다. 그럼 4개를 뽑으면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 치면 배열은 무조건 정해져 있죠. 방법의 수는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 처리가 되고요. 물론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요렇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증가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열과 여기 있는 서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끼리, 두 번째 작은 것끼리, 세 번째 작은 것끼리, 네 번째 작은 것끼리 이렇게 지금 다 배치가 돼야 되니까 그냥 배열 자체는 한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로 할까요? 3개? 오케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저 함수의 개수를 한번 정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은 치역을 누가 할까, 치역을 누구로 정할까부터 정해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일단 3개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그 3개를 예를 들어서 1, 2, 3인 것으로 얘기해보자고. 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아시겠죠? 네. 물론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1, 2, 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2, 3, 4가 갈 수 있는 게 전부 다 3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3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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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다 보면 쏠림 현상이 생겨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짝대기를 적어도 하나씩은 다 받아야 되거든. 하나 이상씩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잘못하면은 여기 얘도 여기로 가고 얘도 여기로 가고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 2로만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면 1로만 가던가 2로만 가던가 3으로만 가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을 것이고 맞죠? 자 만약에 1, 2 그러니까 만약에 2개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2개가 만약에 1, 2로만 쏠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겠죠? 맞죠? 1, 2로 쏠리는 경우, 2, 3으로 쏠리는 경우, 1, 3으로 쏠리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곱하기 3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1, 2로 쏠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자고. 그러면 2가지가 되니까 일단은 2의 4제곱이 돼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도 이 2가지 안에서도 잘못하면 1로만 쏠리거나 2로만 쏠릴 수가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 2가지 경우는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제가 아마 예전에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아마 했던 주제인데 혹시 까먹으셨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이제 f거든요. 아시겠죠? f인데 f 합성 f를 했을 때 지금 항등함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f의 개수.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2번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돼야 됩니다.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런 거죠. 이거 지금 헷갈리니까 여기 한 개. 자, 여기가 한번 이렇게 합성이 더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기는 여기로 대응돼야 되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F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F1. 그럼 F1이 1인 경우가 있고 1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맞죠? 만약에 F1이 1이면 뭐 그냥 돼요. 1은 무난하게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는 거야. 별 문제가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F1이 1로 가면 그냥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기 자신으로 그냥 가면 항등함수는 그냥 만들어지죠. 모든 원소가 그래도 되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F1이 1로 안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F1이 만약에 1로 안 간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2로 갔다고 치잔 말이지.
그러면 F1이 2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F2는 1로 가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2가 1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1이 2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1도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이 1로 갔고 2도 2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두 번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려면 결국에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끈 형식처럼 크로스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찍찍찍 가던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이 2로 안 갔으면 만약에 1이 4로 갔으면 당연히 4가 1로 갔으니까 얘도 이렇게 가야 되고 얘도 이렇게 가야 돼서 별 문제 없이 다 될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개수를 세볼게요. 분류의 기준은 결국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로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네. 얘가 만약에 5개가 나와. 이걸로만 5개 나올 수가 있지. 이건 아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나오고 요거 2개. 요거 1개 나오고 요거 4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라는 여기서 0개라는 말은 0쌍을 얘기하고 2개라는 말은 한 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트로. 아시겠지?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처리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함수의 개수가 그냥 한 가지죠. 죄다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한 가지가 나와. 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요 경우는 자, 이 세트 두 가지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세트를 누구로 만들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1, 2, 3, 4, 5 중에 2개를 뽑으면 그게 크로스로 알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다 일자로 갈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몇 개? 10개가 됩니다. 됐지? 자, 이제 여기 갈게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 다음 단원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 4개는 사실은 지금 두 쌍 이렇게 지금 묶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둘, 둘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둘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 조편성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바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몇 명이 있을 때 걔네들을 예를 들어 둘, 둘, 둘 이렇게 나눠. 맞지? 그럼 이런 걸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구조야. 1, 2, 3, 4, 5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둘, 둘 하나로 나누고 싶다는 얘기지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할의 실수가 들어간다 이 말이고요. 그럼 이제 분할을 해보자. 분할을 하면 5놈 중에 2놈 뽑아. 알겠지? 그 다음에 3놈 중에 2놈 뽑고 1놈 중에 1놈을 뽑아요. 근데 이제 분할을 했을 때는 숫자가 똑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나누는 거 맞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2개니까 똑같은 것의 개수가 이게 2개니까 여기가 2여서 그런 게 아니고 2개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분할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크로스로 가고 일자로 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 얼마야 이거? 이거는 13 이렇게 했으니까 15개?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26개? 뭐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2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나오는 케이스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까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 것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3개까지는 봅시다. 자, 이번에는 3개 갈게요. 3번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되고 싶은 거야. 물론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 말고도 충분히 또 다른 조건들이 추가돼가지고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기본 뼈대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이거를 3번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또 고민을 해보면 돼요. F1이 1인 경우가 있는 거고 F1이 1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고
일단 이 경우는 그냥 문제없이 사실은 이게 3번 합성을 하든 4번 합성을 하든 이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냥 쭉쭉쭉 가니까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F1이 1이 아닐 때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F1이 2가 됐다고 치자고요. 아시겠죠? F1이 2가 됐다고 쳐. 그럼 여기도 F1이 2가 될 거고 F1이 2가 된 거죠.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럼 이제 2가 가야 돼. 그지? 2가 가야 되는데 봐봐. 아까처럼 2가 1로 가면 자기 자신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1 이렇게 돼서 1이 2로 가버리니까 항등함수가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가 1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안 돼.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2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돼도 2로 가도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 2로 가버려. 여기 2가 2로 가면 여기도 2로 이렇게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국 2가 가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받은 놈이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준 놈한테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갈 수 없는 곳이 이 두 곳이 생기고요. 나머지 3곳은 별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아무 데나 또 가자는 거야.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럼 가면 결국에 이제 선택지는 없어요. 어느 순간으로 가면 얘 이 3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그래 항등함수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럼 2가 3으로 갔으니까 2가 3으로 되고 2가 3으로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이 1로 됐으니까 3이 1로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은 완성이 됐고요. 2가 아까 3이 어디로 갔었지? 3이 1로 가지? 2가 2로 갔지. 3이 3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F1이 1로 안 갔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3개를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개를 골라줘야 돼. 3개. 3개를 골라서 원소 3개를 골라서 얘네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자만 5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자 2개에 그 다음에 3개가 한 쌍인 거 이렇게 있겠죠. 그거 말고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그지? 이게 끝이야. 그지? 원소가 5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개수 몇 개? 일단 1개가 될 거고. 자, 일단 요거 보자. 그럼 얘는 일단 이 3개의 한 쌍을 먼저 골라줘야 되니까 OC3 고르면 돼요. 아시겠죠? OC3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 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지? 2가지가 됩니다. 1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로 가게 되면 4는 지금 여기서도 그룹이 이렇게 지금 정해진 거고 4는 자기 자신으로 못 가고 다시 준 놈한테 못 가니까 그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1이 선택 2랑 4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정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1은 자기 자신으로 못 가고 나머지 2개의 숫자 중 어디론가만 가면 되는 거니까 배열 자체는 2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더하셔서 21개가 되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그냥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또 이해도 더 잘 돼서 이제 하니까.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하고
자, 일단 다 풀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2번 먼저 풀게요. 네. 제가 선정한 것들만 중심으로 좀 풀게. 자, 지금 뭐냐면은 7가지 색깔이 있다. 깃발이 있어서 신호를 뭐 할 건데 일렬로 배열할 거고. 첫 번째, P라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요. 빨강이랑 노랑이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죠? 이런 경우의 수. 두 번째, Q라고 하는 건요. 초록색이 무조건 파란색보다 뒤에 와야 된대. 파란색이 더 앞에 와야 되나 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으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으로가 되는 거죠. 이제 Q인데 이제 얘를 구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래가 분모가 P니까 지금 P를 먼저 구할게요. 자, P니까 이거는 두 개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여사건으로 처리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7팩토리얼에서 뺄 거야. 이웃하는 경우를. 이웃하는 경우면 저 두 개를 묶을 거니까 결국 6개 취급될 거고 6개를 배열하고 안쪽에서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색과 초록색 순으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란색도 X, 초록색도 X라고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고 7가지 칸이 있는데 7칸의 칸 중에 X 2개를 들어갈 곳을 먼저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7C2가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5개는 그냥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5팩토리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아마 5번으로 나오실 거예요. 됐죠? 네. 자, 5번 문제 볼게요. 여기가 지금 1, 2, 3, 4.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증가 함수의 개수 m개다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두 번째 F3이 4이면서 증가하는 거 이거를 n개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F1, F2, F3, F4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K개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m은 증가 함수가 되니까 여기 4개 있으니까 짝대기 바들에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배열 자체는 아까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봐야 되잖아. 대신에 F3은 4로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3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결국 1, 2가 여기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서 골라주면 되고 4는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역 자체가 사실 얘로 인해서 나눠진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곱해도 어차피 순서는 발생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n은 3C2 곱하기 2가 될 거라고. 여기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고 여기 중에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맞죠? 네, 그래서 n은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K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요 등호가 없었으면은 증가함수인데 그지? 증가함수인데 등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3, F4 이렇게 되는 것도 들어있는 거고 F1, F2, F3, F4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 아까 해놓은 거지 그냥 6C4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F2랑 F3이 서로 같다라는 이 전제가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F2랑 F3이 같은 곳으로 가야 돼. 근데 1로는 못 가지. 그지? 왜냐면 얘 때문에. 그잖아? 그러니까 2, 3, 4, 5까지 갈 수 있어요. 2에서부터 5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2로 갔다고 칩시다. 2로 가면 얘가 만약에 2였으면 1은 1로밖에 못 가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4는 여기 하나, 둘, 셋, 4개 갈 수 있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지금. 그지? 만약에 얘가 3이었으면 여기 갈 수 있는 가지수가 좀 더 늘어나고 여기는 좀 더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4였으면 3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가 만약에 5였으면 4 곱하기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지금. 그지?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해 주셔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가 나오겠지. K 값이. 그죠? 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칠 번 문제는 약간 이제 아이디어적인 문제입니다. 뭐 계산으로 실제 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A랑 B를 포함해서 총 지금 2n 플러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n 플러스 1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다면은 뽑는 방법의 수는 2n 플러스 2c n 플러스 1일 거야. 맞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A랑 B를 이렇게 딱 선정해서 얘네 둘을 기준으로 뭔가 분류를 하려나 봐.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2n 플러스 2명 중에 A, B가 둘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얘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얘 안 들어있고 들어있고 그지? 그 다음에 A, B 중에 모두 다 안 들어있는 경우 그냥 한꺼번에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 가지수 안에 이게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다 합치면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A, B가 그냥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n-1명을 뽑으면 됩니다. 그럼 대상도 여기서 2명을 제껴서 2n명 중에 n-1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A, B는 들어있는 상태니까요. 아시겠죠? 뽑는 대상이 A, B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A, B는 무조건 지금 붙박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n명 중에 n-1명을 뽑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케이스는 됐지? 자, 요 케이스는 A가 들어가고 B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중에 A는 들어갔고 나머지 지금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n명을 더 뽑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A는 들어갔으니까 제낄 거고 B는 안 들어갈 거니까 걔도 제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몇 명 중에서 2n명 중에서 n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지금.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가 2ncn이다.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얘도 구조적으로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이번엔 둘 다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n 플러스 1명을 그냥 그대로 다 뽑을 건데 여기 전체에서 뽑는 게 아니고 2n명 중에서 뽑는 거죠. A, B는 아예 그냥 제껴버릴 거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2nc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랑 이거는 두 개가 일단 같고요. 사실 이거랑 이것도 두 개가 서로 같죠? 이렇게. 맞잖아? 2nc n-1이나 2nc n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2n이니까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두 배다. 뭐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의 두 배다. 혹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의 두 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지금. 그래서 2nc n 플러스 거기 답에는 아마 n 플러스 1로 써놨네. 2nc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써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어적인 문제니까 잘 생각해 두시면 되고. 자, 8번 한번 보시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실,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화장실 포함해서 또 4군데가 더 있어서 총 7군데가 있어. 총 7군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도서관을 포함한 4곳을 청소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4곳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도서관은 무조건 포함이야. 그지? 도서관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과 화장실은 모두 청소는 못한대요. 자, 조건이 또 붙네. 회의실과 화장실을 모두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도서관과 화장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서관을 먼저 청소를 해야 된대. 만약에 도서관이랑 화장실을 만약에 할 거면, 같이 할 거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도서관 다음에 화장실. 꼭 이웃할 필요는 없고 순으로의 느낌이다.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있니? 끝이네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조건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되게 걸려요, 이게.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도서관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랑 도서관이랑 화장실을 안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케이스를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그럼 도서관이랑 화장실을 동시에 하면 되니까 이제 조건은 요것만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만 고민하시면 되고 대신에 얘랑 얘랑은 순서는 일단 정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회화실 맞지? 회화실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일단 선택을 해봅시다. 선택을 해볼 건데 결국 남은 4개 중에서 여기 2개는 확정이니까 지금 2개를 더 뽑아야 되죠. 지금. 맞죠? 요거 3개를 제끼고 4개 중에서 총 4곳을 할 거니까 2개를 더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4C2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고 대신에 얘랑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얘를 XX라고 치환해. 머릿속으로. 알겠지? XX라고 치환하면 XX랑 나머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X를 먼저 선택을 할 거니까 또 4C가 될 거고 그럼 남은 곳에 배치만 해주면 되니까 이펙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번엔 요거 갈게요. 도서관을 하고요. 화장실을 안 해. 그러면 화장실을 안 했으니까 회화실도 별 상관이 없어 이제. 알겠지? 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남은 거가 이제 요것만 지금 하기로 한 거니까 3개를 더 선택을 해야 됩니다. 3개를 더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 빼고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되고 왜 이건 안 할 거고 요거 할 거니까 지금 도서가 하나만 결정되어 있는 거고 3개를 더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도서관이랑 이렇게 쭉 다 배치가 돼 있고 뭐 순서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곱하기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2개를 이렇게 더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실게요.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실어놓은 문제거든요. 일단. 네. 자, 평면 위에 점이 12개가 있어요. P1, P2 이렇게 해가지고 P12까지 서로 다른 점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점을 잡아가지고, 그지?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가 59개다라고 나와요. 59개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4점을 선택해가지고 4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사각형 개수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이게 있어요. 보세요. 일단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이 뭔 말이냐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까지 맨날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평면에 점이 있으면 여기에 항상 이런 말이 붙어요. 단, 그죠? 단,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상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보통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직선의 최대 개수가 얼마냐면 11C 2개가 될 거야. 만약에 한 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 없다라고 치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66개의 직선이 나오는 게 이상적이야. 가장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그 패턴이죠. 근데 간극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59개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몇 개가 이제 한 직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차피 봐봐.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3개가 이렇게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면은 OC2를 한 다음에, 그지? OC2를 한 다음에 빼죠. 이 한 직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몇 개를 빼냐면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다 똑같은 직선이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를 빼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빼면은 대신에 이 직선이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하나는 또 챙겨줘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3개가 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 원래의 숫자에서 얼마만큼을 뺀다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한 직선상에 점이 3개가 놓여 있는 케이스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이런 거 하나당 2개씩 빠진다고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됐죠? 네. 다시. 한 직선에 3개 있는 경우 직선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개만큼 빠진다라는 걸 일단 인식하고 계십시다. 아시겠죠? 네. 자, 간극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 몇 개가 빠져야 되냐면 일단 7개가 빠져야 된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일단. 아시겠죠? 7개가 빠져야 돼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 한 직선상에 솔직히 3개만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4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좀 약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야. 봐봐. 만약에 4개가 있으면 뺄 거야. 여기가 뭐든 상관없이. 뺄 거야. 4개짜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4C 2개는 다 빼겠지, 여러분. 맞지? 그리고 다시 하나는 더하겠지. 괜찮지? 그럼 여기가 빼기 6이고 빼 더하기 1이니까 결국 얼마가 빠진다? 5만큼 빠진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됐죠? 네. 다시 한 직선에 점이 4개 있는 경우는 5개만큼 빠집니다. 자, 그러면 5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개가 빠져요? 9개가 빠져요. 자, 근데 빠진 개수가 지금 7개니까
이런 건 일단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해되세요? 왜? 만약에 한 직선에 점이 5개 있어버리면 9개가 빠질 거니까 7개보다 더 많이 빠져서 이 59보다 숫자가 더 다운될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앞으로 더 많이 빠질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3개만 있던지 4개만 있던지 이거랑 이거가 적절하게 섞여 있던지 이건데 보나마나 이거 하나 발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2개가 되면 10개가 빠지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게 2개, 이거는 짝수개니까 이것만 있어도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결국에는 한 직선에 3개가 있는 경우가 1개 있고 그런 직선이 1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 있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 구해야 될 거는 지금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인 거니까 12개 중에 일단 4개를 뽑겠죠. 12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사각형 개수가 일단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게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런 게.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뺄 거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서 4개를 다 골라버리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일단 1개를 뺄게. 알겠지? 여기서 4개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 말고 3개를 뽑고 나머지 한 점을 어떻게 잡아도 사각형은 안 만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의 개수가 9개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죠? 다른 점을 잡아도 사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삼각형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총 12개니까 여기 한 직선상에 있는 요거 만약에 3점을 잡았다고 하면 다른 점을 어떤 걸로 잡아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마찬가지로 9개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여기서도 잡아보자. 여기서도 3개 잡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도 사각형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면 마찬가지죠. 나머지 요거 말고 이미 4개 중에 4개 한 건 이미 뺐으니까 됐고 이 4개를 제외한 8개 중에 어떤 점을 잡아도 또 사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8개를 뺄게요. 아시겠죠? 8개를 뺄 건데 그건 이렇게 잡은 경우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는 거 맞지? 4C3이니까 그래서 4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계산해 보시면 453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거랑 숫자를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아시겠지?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된다.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만 한번 그냥 경험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 갈게요. 자, 우리가 일단 분할을 할 때는요.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있고 얘네를 3, 2, 1로 나누는 경우랑 2, 2, 2로 나누는 경우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 나누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나눈다는 거를 흔히 그냥 조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편성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가지수가 6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뽑고 1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조편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예를 들어 A조, B조, C조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조를 선택해야 돼 이제.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만약에 조 이름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분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일단은 여기까지가 뭐다? 분할이고 인물을 주던 아니면 조의 이름을 짜던 뭔가를 이제 뭔가 배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거죠.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을 거야. 맞지? 그지? 여기 중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다 다른 것으로 이미 취급돼서 들어간 경우의 수죠. 자, 근데 사실상 이거는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서로 다른 걸로 생각을 하려면 여기에 임무까지가 있거나 조의 이름까지가 있으면은 이게 다른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1조, 여기를 2조, 여기를 3조라고 한다면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경우예요. 맞죠? 근데 그냥 나누겠다. 조만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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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거랑 똑같은 가지수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몇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가지수는 뭐냐면 결국에 이 그룹과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막 섞는 경우의 수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만큼 나올 거란 얘기지.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얘가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얘가 이쪽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많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똑같은 숫자가 3개 있으니까 똑같은 숫자의 개수만큼으로 어떻게 된다? 나눈다. 3팩토리얼입니다. 3이 아니라 3팩토리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이고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3팩토리얼 곱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배까지를 같이 염두에 둘 거면 사실 이 짓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이걸 그냥 안 해도 돼.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조편성을 이렇게 그냥 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조, 2번 조, 3번 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것이 다 다를 거니까 그냥 이렇게 나누는 순간 돼버린 거라 이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토너먼트 대진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별로 안 까먹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진표를 짜겠다는 얘기죠. 1번부터 7번을 두고요. 그죠? 이렇게 짠다면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첫 번째, 그냥 우리가 한 조편성의 느낌으로 간다면 일단 이 서로 다른 7명을 넷셋으로 일단 나눠야 돼. 맞지? 여기랑 여기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조편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C4 곱하기 3C3이 되겠지. 그지? 넷셋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도 똑같았어.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8C4, 4C4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을 했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서는 숫자 자체가 다르니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됐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정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 3명 중에 이쪽 자리에 2명 누가 들어갈 거 정해야 되기 때문에 3C2 하셔야겠지 일단. 그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1C1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숫자 어차피 다르고 나눌 필요는 없겠죠. 이 4명 중에서 여기 2명 여기 2명 해야 되니까 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왜? 숫자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지? 자,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모빌의 구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전했을 때 같으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대칭적으로. 그래서 그냥 7팩토리얼을 갖다 쓰시고 이렇게 대칭성이 존재하는 개수만큼으로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 얘를 2의 4제곱으로 나누어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사실 뭐 별로 할 거 없는데 한 두 문제만 합시다. 자, 3번이요. 3번은 자, A랑 B랑 C 세 사람한테 과일을 1번부터 7번까지를 나눠준다. 근데 적어도 한 개씩은 줘야 한다.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이 7을 세 그룹으로 일단 나누겠다. 나눠놓고 A, B, C한테 분배해 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겠지. 그지? 그게 제일 편할 거야. 근데 이제 숫자적인 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일단 가장 큰 숫자가 5, 1, 1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야. 일단 그지? 적어도 하나씩은 줘야 되니까 6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이 4니까 3 남으니까 이제 2, 1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없죠. 이제 가장 큰 게 3인 경우 3, 3, 1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3, 2, 2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가장 큰 숫자가 2인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여기 다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개수적인 케이스 분류는 다 했고요. 일단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7C5 2C1 1C1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지금 들어가겠지. 어차피 나눠줄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할 건데 그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들으니까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7C4 3C2 1C1 나눌 거 없고요. 여기는 7C3 4C3 1C1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3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4번 문제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까지가 있고요. A랑 B가 합집합이 되어 있는데 A랑 B의 합집합에는 1, 2, 4, 5, 6, 7 그러니까 3만 빠져 있으니까 3만 이 바깥쪽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 교집합의 원소가 2개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만드는 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7개 중에 3 제외하면 6개가 남는데 일단 여기에 들어갈 거 먼저 선정해 줘야 되니까 그지? 6C 2가지가 되겠지 그지? 여기 들어갈 거 선정해 주시고 그러면 남은 4개가 남잖아. 그럼 그 남은 4개는 사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어디든 가도 괜찮잖아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2가지고요. 그런 게 4명이 있으니까 2의 4제곱 처리하면 되겠지. 2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